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전도사 거북이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한 분 구독해 주셔서 785명의 귀한 구독자 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더욱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하루 낮 해가 길이가 가장 긴 하지 새벽 5시 20분 1457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황 그리고 토요타의 배신과 토요타 기술 제공 거절한 현대차 하이브리드 기술 독립 빚본다의 데일리한 보도문과 금융문명 탈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대왕차에서 20년 그리고 대리점 딜러 대표로 한 25년 정도 해서 45년 정도를 현대자동차와 함께 하면서 나의 그 길은 현대자동차가 토요타를 추월하는 날이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흐뭇한 마음으로 보람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주영 회장님과 정생 회장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시황과 간추린 뉴스 그리고 오늘 본문 토요타 기술 제공 거절한 현대차 하이브리드 기술 독립 빚본다입니다. 뜨거운 코스피 2년 5개월 만에 2800선 회복. 어제 코스피 상승 0.37 2807.63 코스닥 하락 0.43 857.51 삼성전자 0.49% 상승 8만 1600원 SK하이닉스 1.7% 상승 23만 3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속보 뉴욕 증시 금리 상승에 차익 매물 쏟아져 나스닥 S&P 500 반도체 주 하락 다우 상승 0.77 나스닥 하락 0.79 S&P 500 하락 0.25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락 2.69 매그니피센트 상승은 아마존 1.80 메타 0.44 상승 구글 상승 0.69 세 종목은 상승하고 엔비디아 급락 3.54 3조 2172조 이익 유지 테슬라 하락 1.76 애플 급락 2.15 3조 2153조로 약 19억 달러 차이로 3위 마이크로소프트 하락 0.14로 3조 3126억 달러로 다시 1위 타락. 그러면은 오늘의 간추린 뉴스 토요타의 배신 토요타 6월에만 2번 사과 주가 추락 1. 국민의 기업 품질 인정 부정 주총석 거듭 사과 엔진 출력 안 나오자 컴퓨터 조작 2010년 리콜 사태에 이어 또 신뢰 깨져 갈수록 치열한 차 업계 경쟁 속에 효율성, 속도,
압박하는 문화 탓, 해외 자문사들 연임 반대 공고에도 아키오 회장 등 10명 이사 재선임. 주가 하락 2024년 1월 4일 2695, 3월 22일 3872, 6월 4일 3298, 정날 1정부 인증부정 결과 발표. 6월 4일 인증 결과 부정 발표한 날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6월 4일, 6월 18일 3052, 올해 최고점 대비 21.1% 주식 감소. 구체적인 내용, 2017년 자회사 스바루 배출가스 연비 조작, 2018년 출자회사 스즈키 마스다 배출가스 연비 조작, 2022년 자회사 신호 자동차 배출가스 연비 조작, 2023년 자회사 다이하스 에어백 성능 시험 조작 등 170사건 부정 인정, 2024년 자회사 토요타 동직기 부품 바꿔치기 해 엔진 성능 조작 1월, 토요타 7개 차종의 품질 인증 과정에 부정 행위 확인. 6월 초 세계 제1의 토요타 자동차가 일본 국민의 기업인데 전 세계 고객들을 토요타가 배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조선일보 6월 19일 경제면에 일면 탑으로 다 보도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세계 품질 1등을 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네시스는 세계의 성능과 품질과 안전의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때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정세영 회장님도 우리 세대는, 당신 세대들은 밥을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나라,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러고 제가 입사했을 때 81년도에 7월 29일 날 당신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서 죽는 나라가 되지 않고 모두가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복지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한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81년 7월 29일 정말 제2차 올쇼크로 차가 한 대도 팔리지 않을 때, 지금 1000불이지만은 88년도 가면 3000불이 되어서 지금 신랑 신부가 흑백 TV를 방 한 칸에서 사가지고 결혼해서 살지만은 앞으로 88년도 가면 3000불이 되어서 신랑 신부가 우리 소형차를 마이카를 사가지고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과 저희들한테 희망을 얘기했을 때 우리 모두는 참으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정세영 사장님, 나 때는 사장님의 그때 그 얘기를 기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또 우리 배터리가 너무나도 안 좋아서 에어컨이 안 좋았을 때 80년 초중반에 너무 배터리가 오히려 여름에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이 나온 게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 나올 정도로 아주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대우에서는 독일제를 수입해서 에어컨을 장착하고 팔았는데 우리는 정주 회장님이 기필코 배터리를 국산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외국 자동차에서 예속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고 정말 독려해서 한국에 오늘날 에어컨 세계 최고를 만들었습니다. 배터리도 세계 최고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정주영 회장님의 불굴의 정신을 저는 항상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굽히지 않고 불굴의 정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때까지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욱 정주영 회장님의 그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을 모두가 배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꼭 하고 싶은 것, 금융 문명 탈출하면 5천만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새벽에 다시 여러분 앞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타 기술 제공 거절한 현대차, 하이브리드 기술 독립 빗본다. 올해 10.4% 수익률로 1분기에 세계 최고를 현대차 그룹이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서 또 전기차는 현대차가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지만 토요타는 아직 전기차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6년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가면 현대자동차는 세계 전기차가 완전히 최고의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토요타 기술 제공 거절한 현대차. 언제나 현대자동차는 독자 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좌절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이겨내서 오늘날 세계 최고 안전, 품질, 디자인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 독립 빗본다. 1995년 하이브리드 콘셉트카 공개, 2004년 하이브리드 개발실 설립, 2009년 LPI 하이브리드 거쳐 2011년 하드 타입 하이브리드 양산. 토요타 기술 부품 제공 제한이 있었으나 기술 종소 우려해 거절 후 독자 개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성기를 맞았다. 전기 자동차 캐즘, 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이 과도기가 생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일찌감치 하이브리드 시장에 뛰어들어 높은 경쟁력을 갖추어 놓은 일본 토요타 자동차, 그리고 토요타에 맞서 독자 기술로 경쟁을 벌이며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장해온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은 하이브리드 차 전성기를 한껏 누리고 있다. 20일 회사처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 하이브리드 차에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1990년대였다. 모든 친환경 제품의 개발은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당시 현대차 그룹이 주목한 것은 1997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교토 의정서였다. 교토 의정서 채택에 앞서 환경 규제 강화 목소리는 커졌고 현대차 그룹은 일찌감치 하이브리드 차 개발을 및 그림을 그렸다. 1995년 제1회 서울 모터쇼에서
액센트를 기반으로 제작한 첫 하이브리드 콘셉트가 FGV1 퓨처 그린 비하이클 1을 선보인 게 시작점이었다. 토요타가 1997년 도쿄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양산차 프리우스를 내놓으며 시장 개척자 역할을 했으나 현대차 그룹도 일찌감치 하이브리드차 시대를 맞을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교토정서 채택 그리고 토요타의 프리우스 양산차의 등장은 현대차 그룹의 발길을 더욱 바쁘게 만들었다. 교토정서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각국에서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예고됐다. 하지만 양산 하이브리드차 출시까지의 길은 험난했다. 우선 선행 개발 단계부터 밟아야 했다. 2000년 베르나와 카운티를 기반으로 하이브리드차를 만들었다. 2004년에는 남양연구소에 하이브리드 개발실을 만들어 본격적인 하이브리드차 개발에 나섰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 R&D 인력 33명을 선발해 만든 이 조직의 목표는 독자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이었다. 하이브리드 기술을 선점하고 있던 토요타에 맞서 독자 기술을 확보해 시장에서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현대차 그룹은 그의 16개월 후 개발 기간을 투입해 좀 더 완성형에 가까운 클릭 하이브리드를 내놓았다. 클릭 하이브리드는 정부기관에 50대가 공급됐지만 본격적인 양산차는 아니었다. 구동 모터가 엔진을 보조하는 소프트 타입 하이브리드 모델로 당시 기술 제휴를 맺은 히타치로부터 모터 및 인버터를 공급받고 파나소닉은 니켈 수소 배터리를 각각 탑재해 리터당 18kg의 연비를 냈다. 주요 부품을 일본 기업들에 의존해야 했고 연비도 획기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양산이 가능할 수준의 가격 경쟁력도 갖추지 못했다. 이후 현대차 그룹은 베르나와 프라이드 기반 하이브리드 모델도 개발하면서 기술력을 쌓는 한편 기술적 한계도 확인했다. 하이브리드 차의 핵심 가치인 연비 측면에서 선도업체인 토요타와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현대차 그룹 하이브리드 개발을 치른 양산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은 확보했지만 시장성이 문제였다. 국내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에 판매 대수가 한정적이었고 판매 수익을 통한 개발비 회수 가능성은 희박했다.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 차량이라는 개발 목표를 달성하면서 비용 손실은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또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 가솔린과 디젤의 비유에 유지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는 목표도 있었다.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액상 분사 방식으로 기존 LPG 엔진의 단점, 연비 출력 겨울철 시동 문제를 보완한 LPI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다. 하이브리드 개발실은 이 엔진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완성했고 2009년 7월 1일 탑재한 현대차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기아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를 선보였다. 아반떼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는 자체 설계와 국내 생산을 동시에 이룬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모터, 배터리, 인버터, 컨버터, 제어기 등의 핵심 부품을 현대차 그룹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외자 도입이 아닌 국내 생산까지 성공하며 대중을 위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핵심 부품 중 배터리는 그동안 사용됐던 니켈 수소 배터리 대신 세계 최초로 양산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점도 돋보이는 장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현대차 그룹의 최종 목적지는 하드 타입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모터가 직접 차를 움직여 최적의 효율을 내는 하드 타입 하이브리드 모델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또 구동 모터만으로 주행 가능한 하드 타입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해야만 토요타가 승부할 수 있으라는 판단도 있었다. 토요타의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 방식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었다. 이미 토요타가 관련 특허를 다수 소유하고 있어서다. 개발 과정에서 토요타로부터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제안을 받아들이면 쉽고 빠르게 양산 단계에 이르겠지만 기술 종속을 감수해야 하면 물론 미래 하이브리드차 시장 선도의 꿈은 포기해야만 했다. 토요타의 제안을 거절한 현대차 그룹은 독자적인 방식의 하드 타입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방식으로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 개발 방향은 토요타와의 차별성을 갖추면서도 현대차 그룹의 파워트레인을 활용할 수 있는 병렬형 하드 타입 하이브리드 시스템 TMED로 정해졌다. 시스템 방식을 결정한 후 모터, 인버터와 같은 핵심 부품의 개발을 위해 해외 기업과 협력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들은 개발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협조적이나 터무니없는 비용을 제시했고 결국 성과 없이 끝을 맺었다. 해외 기업과 협력 무산은 오히려 핵심 부품 내재화라는 성과를 이어졌다. 자체의 기술력으로 소프트 타입의 LPI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한 저력을 바탕으로 여러 기술적 난제들을 해결한 끝에 구동 모터 등 핵심 부품을 내재한 하드 타입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독자 개발할 수 있었다. 현대차 그룹의 하드 타입 하이브리드는 엔진 클러치, 구동 모터, 자동 변속기로 구성되어 있다. 엔진에는 HSG 시동 발전기가 장착돼 EV 모드로 주행할 때는 엔진 클러치가 엔진과 구동 모터 연결을 끊고 구동 모터로만 주행하며 HEV 모드 전환 시에는 HSG가 엔진을 깨우고 회전 속도를 동결해 엔진과 구동 모터를 엔진 클러치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유성 기어가 적용된 동력 분기 구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토요타와 달리 현대차 그룹은 일반 변속기가 장착된 병렬형 구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현대차 그룹은 이런 구조적 차이로 인해 자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빠른 응답성, 우수한 발전 성능, 다이내믹한 운전성 등을 구현한다고 강조했다. EV 모드에서의 전달 효율도 더 뛰어나고 EV 모드의 최고 속도도 우세하며 HEV 모드에서는 중고속 및 정속 수행 시 성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2011년 5월 이 시스템을 탑재한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가 세상에 나왔다. 펌핑 로스, 피스톤의 왕복 운동 중 폭발 에너지의 일부가 혼합가스 흡입 배출 과정에서 손실을 줄인 밀러 사이클 방식 엔진과 독자 기술로 완성한 구동 모터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과 배터리의 조합으로 1리터당 21.0km의 높은 공인 연비를 갖췄다. 당시 소나타 K5 하이브리드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한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공인 연비는 리터당 19.7km로 후발주자인 현대차 그룹이 선두 토요타를 추월하여 따라잡았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화제가 됐다. 현대 하이브리드는 21km, 토요타는 19.7km, 1.3km를 더 앞서는 놀라운
현대차의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현대차 그룹은 여러 차급에서 잇따라 하이브리드 차를 내놓으며 폭넓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갖췄다. 하이브리드 차 전성기를 최상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 것이다.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차 라인업은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미디어 에드먼즈 자동차 시상식인 탑 레이티드 어워드 2024는 최고의 SUV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꼽으며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미국 뉴스 매거진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의 2022년 경제적 가치가 가장 뛰어난 자동차 시상식에서 주요 수상 부문 중 하나인 최고의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최고 하이브리드 전기 SUV에는 투싼 하이브리드가 선정됐다. 현대자동차 그룹 화이팅! 참으로 자랑스러운 현대 자동차의 집념과 그 끈기와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금융문명 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 불 달성합시다. 금융문명 탈출만 할 수 있는 것.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셋째, 폭락은 짧고 상승은 깁니다. 넷째,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설립 취지 첫째,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시대에 간절한 마음으로 산프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시대 우리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꿈과 희망의 종잣돈 단 100만 원만 첫 돌에 펀드나 지수연계 ETF 그리고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20종목 중 일부를 매수해 주셔서 투자해 주면은 이 어린이들 모두가 복리 폭발과 복리 마법으로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100세 장수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 가입하기 노후 준비하자.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 마법을 가르쳐주자. 4. 투기 단단을 물리치고 투자하여 장기 보유하자. 5. 첫돌 100만 원만 어린이 펀드 가입하면 연 10% 복리 적용시 60%씩 5억 부자 된다. 그리하여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문을 끊어 가문을 바꿔줍시다.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 분 달성하자. 유대인들은 남자 13살, 여자 12살 되면 성식을 치러주면서 거금 6만 불, 하나 8천만 사 1억 정도를 거금을 만들어주고 독립시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고민과 고심을 한 결과 고하는 내용이 첫돌 잔치 100만원 어린이 펀드 가입해주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는 첫돌 100만원 어린이 펀드 가입 국민운동본부를 내년에 발족해서 캠페인을 벌여 금융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복리마법 72법칙에 의한 72법칙은 연 수익률로 70을 나누면 원금이 배가 되는 계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돌에 이제 우리나라 어린이도 출산이 적고
또 한두 명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의술이 발달되어서 100일 동안에 아니면 한 1년 동안에 사망하고 그런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첫돌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여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꼭 이 주인공 어린이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종잣돈을 단 100만 원 이상만 투자해 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70일을 연 10% 복리로 나누면 7.2년에 원금이 배가 됩니다. 단돈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으로 복리의 폭발로 자라고 불어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두가 놀랄 것입니다. 실천합시다. 실행합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뒷걸음와 태산입니다. 꼭 적은 돈으로 일찍 시작하면 모두가 부자가 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첫돌 100만 원을 우리 어린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 준다면 7살에 200, 7살에 7년을 기다려서 100만 원 200이 된 것이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죠. 그러나 15살에 400, 22살에 800, 29살에 1600, 36살에 3200, 43살에 6400, 50세에 1억 2800, 58세 2억 5600, 65세 5억 1200, 72세 10억, 79세 20억, 86세 40억, 94세 81억, 100세 163억입니다. 자라서 이제 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 퇴직연금 가입, 또 매일 10,000원 아껴서 커피 줄이고 술 줄이고 담배 끊고 대중교통에서 10,000원씩만 개인연금 저축펀드 IRP에 가입하시면 정부에서 또 15% 매년 소득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4층 구조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대비하면 모두가 노후 준비는 물론이거니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는 만약에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초등학교를 놓쳤다면은 돌을 놓쳤으면 유치원은 200, 초등학생은 300 이상, 중학생은 400 이상, 고등학생은 500 이상, 대학생은 600 이상만 꼭꼭 투자해 줍시다. 그러면 한국, 미국 위대한 기업 20종목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네이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벅스웨이, 일라인, 릴리, TSMC, 테슬라 이 20종목이 지난 6월 14일까지 평균 21.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있습니다. 저는 매년 15%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3년 주식 보유기간 미국 S&P 500 21.8개월, 홍콩 HSI 지수 27개월, 일본 TPX 지수 14.3개월, 중국 SHCOMP 7.4개월, 한국 코스피 4.9개월, 한국 코스닥은 1.1개월.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만큼 단타,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근검 전략한 돈 아끼고 전략해서 한 주 두 주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장기 투자하시면 모두가 노후 준비되고 행복하게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하지 해가 가장 깁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